오늘은 뉴스포츠의 하나인 피클볼에 대해 알아보자. 피클볼은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의 경기 요소가 결합된 라켓 스포츠이다. 피클볼은 뉴스포츠로 경기 단체에 따라 규정이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서두에 밝힌다. 본 내용은 2024 USAPA 오피셜 토너먼트 룰북을 참고하였다. 피클볼의 역사. 피클볼의 기원. 피클볼은 1965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베인 브릿지 아일랜드에서 발명되었다. 여름에 야외활동을 기피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3명의 아빠들이 직접 패드를 만들고 배드민턴 코트에서 규칙을 만들어 게임을 고안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도입과 변천. 국내 피클볼은 2016년 연세대학교 허진무 교수가 연세 피클볼 클럽을 창립하고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18년 국내 동호인들을 규합하여 대한 피클볼 협회를 창립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돋움하고 있다. 피클볼의 경기장과 용구. 피클볼의 코트의 크기는 배드민턴 코트와 동일하며 세부 규격은 위와 같다. 공은 플라스틱 재질로 직경 7.3cm에서 7.5cm이고 무게는 22.1g에서 26.5g이다. 그러면서 좌측은 실내용 공이며 우측은 실외용 공이다. 실내용 공은 실내용 공에 비해 구멍이 작고 구멍의 개수가 많다. 이는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함이다. 패들의 무게는 제한이 없으나 크기는 높이 60.96cm, 너비 43.13cm를 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라켓의 표면은 과도한 반사가 있거나 과도한 스핀을 줄 수 있는 재질은 사용할 수 없다. 피클볼의 경기 방법 및 규칙. 경기 종목은 1대1로 경기를 진행하는 단식 경기와 2대2로 경기를 진행하는 복식 경기가 있다. 점수 규칙. 사이드아웃제. 서브를 넣는 선수 또는 팀이 이기면 점수를 얻고 상대 선수 또는 팀이 이기면 점수는 변함없이 서브권만 바뀌는 방식이다. 세트. 한 세트는 2점 이상 앞선 상태에서 11점을 먼저 획득한 팀이 승리한다. 만약 점수가 10대 10으로 동점인 경우 주스 상태로 한 팀이 2점 앞설 때까지 경기가 지속된다. 한 세트에 15점, 21점 경기를 하기도 한다. 매치. 경기는 3전 2승제로 먼저 2세트를 이긴 팀이 해당 경기에서 승리한다. 코트 체인지. 매 세트가 끝난 후 선수 간의 코트를 체인지하게 된다. 경기 마지막 세트에서는 어느 한 선수가 6점을 얻으면 코트의 위치를 바꾼다. 점수 호출 방식. 피클볼에는 독특한 점수 호출 방식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단식 경기. 점수를 말하는 순서는 서버 점수, 상대방의 점수 두 개의 숫자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서버의 점수가 1, 상대방의 점수가 0인 경우 1대 0 이렇게 호출한다. 복식 경기. 점수를 말하는 순서는 서브하는 팀 점수, 리시브하는 팀 점수, 서버의 점수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서브하는 팀 점수가 0, 리시브하는 팀 점수가 1, 서버의 번호가 1인 경우 0대 1대 1 이렇게 호출한다. 게임이 시작되는 최초의 서브에만 한 번의 서브 기회를 가지는데 게임의 시작을 위한 점수는 0대 0대 2가 된다. 서브 규칙. 서브할 때 서버의 두 발 모두 베이스라인 D, 서브 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또한 공을 치는 순간 적어도 한 발은 지면에 닿아 있어야 한다. 서브할 때 서버의 발은 코트나 사이드 라인 또는 센터 라인 가상 연장선 바깥쪽에 닿아서는 안된다. 서브는 서버로부터 대각선에 있는 코트로 이루어져야 된다. 서브는 네트와 논 발리존에 넘어가야 하며 논 발리존의 라인을 제외한 라인의 일부에 공이 닿은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논 발리존 라인은 논 발리존에 포함된다. 즉 만약 서브가 논 발리존 라인에 닿은 경우 서브의 실책으로 판단하며 서브권을 빼앗기게 된다. 서브가 네트, 스텝 등을 건드리고 서비스 코트에 떨어져도 인으로 판정하고 경기를 진행한다. 서브 방식. 초기 피클볼의 서브 방식은 발리 서브 방식만이 존재하였으나 2021년 드롭 서브 방식이 추가되었다. 각각의 서브 방식은 형태와 제한사항은 서로 다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발리 서브. 공을 바운드하지 않고 언더핸드로 넣는 방식. 패들의 스윙 궤적은 호의 형태여야 하며 공을 타고 한 순간 패들의 헤드가 손목보다 아래쪽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패들과 공의 접촉은 허리 높이보다 아래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드롭 서브. 공을 코트 표면에 바운드하는 서브를 넣는 방식. 공을 떨어뜨릴 때 어떠한 방향으로도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그대로 놓아야 한다. 즉 공을 위로 던지거나 아래로 강하게 튀면 안된다는 뜻이다. 발리 서브에서의 제한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허리 높이 규정, 손목 아래 규정,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단식 서브의 순서와 위치. 서브의 기회는 한 번이며 서브의 위치는 서비스권을 가진 선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짝수이면 오른쪽 코트, 홀수이면 왼쪽 코트에서 실시하며 리시버는 맞은편 대각의 코트에서 리턴을 한다. 첫 번째 서브는 오른쪽 짝수 코트에서 이루어진다. 서버가 점수를 획득할 경우 서브권이 유지되며 서버는 측면의 코트로 이동하여 다시 서브를 하게 된다. 만약 서버가 실책을 범하게 될 경우 별도의 실점 없이 서브권만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복식 서브의 순서 위치. 복식 경기에서 서브권을 가진 팀에게는 단식과 다르게 두 번의 서브 기회가 주어진다. 첫 번째 서브 기회를 잃었을 때 파트너가 두 번째 서브를 실시한다. 단 게임이 시작되는 최초의 서브에만 한 번의 서브 기회를 갖는다. 각 사이드 아웃 이후, 즉 서브권 체인지 이후 서브는 코트의 오른쪽 짝스 코트에 위치한 선수부터 시작한다. 이 선수는 제1서브, 파트너는 제2서버가 된다. 서버의 팀이 점수를 획득할 경우 서브권이 유지되며 서버는 측면의 코트로 이동하여 다시 서브하게 된다. 이때 리시버 팀은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 만약 제1서버가 서브를 넣었는데 제1서버의 팀이 실책을 한 이후에는 별도의 실점 없이 제2서버가 자신의 위치에서 서브를 실시한다. 만약 제2서버가 서브를 넣었는데 제2서버의 팀이 실책을 한 이후에는 별도의 실점 없이 서브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서브권을 가진 팀 점수가 짝수이면 그 팀에서 처음 시작한 서버의 위치는 오른쪽, 팀 점수가 홀수이면 처음 시작한 서버의 위치는 왼쪽이 된다. 랠리 규칙. 서비스 위에는 공이 자신의 코트에 닿지 않고 네트 너머 상대방 코트에 닿도록 쳐야 한다. 만약 네트에 걸리거나 코트 밖으로 공이 나갈 경우 실점을 한다. 이 밖에 피크볼에는 독특한 규칙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투 바운스 룰. 상대방 서브와 서브를 리시브한 공은 반드시 바운드가 된 후 쳐야 된다. 이후 랠리에서는 발리가 가능한다. 쉽게 말해 공이 두 번 바운드 될 때까지는 발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꼭 두 번 바운드 되고 발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발리 금지구역, 논 발리존. 피크볼에는 네트 양쪽으로 1.13cm의 발리 금지 구역이 있다. 이 구역에서 발리를 실시할 경우 서브권을 잃거나 실점을 하게 된다. 득점 규칙. 서브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 팀만 득점할 수 있다. 서브권이 없는 선수 팀이 이길 경우 득점 없이 서브권만 가지고 온다. 자, 득점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상대방 선수가 친 공이 자신의 코트에 닿지 않고 코트 위 또는 베이스라인 넘어갔을 때, 상대방 선수가 올바른 서브에 실패했을 때, 상대방 선수가 올바른 리턴에 실패했을 때, 좀 전에 상대방 선수가 올바른 서브에 실패했을 때는 득점이 아니라 서브권을 가져온다. 상대방 선수가 한 방에 연속된 동작이 아닌 형태로 1회를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공을 찼을 때, 상대방 선수 또는 소유물이 네트나 상대방 코트에 닿은 경우, 이때 라켓이 네트에 넘어가는 것은 허용되나 닿은 경우 실점을 하게 된다. 공이 상대방의 패들 또는 공을 손에 제외한 신체와 다른 소지품에 맞는 경우, 이때 라켓을 들고 있는 손목을 포함한 손에 맞는 것까지는 허용된다. 물론 라켓을 들지 않은 손에 맞은 경우 실점을 하게 된다. 상대방이 논 발리 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투 바운스 룰을 위반한 경우.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상으로 피크볼의 경기 규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